네,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2부 시간입니다. 이번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2부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TMF나 다른 원투펀치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미어리그 겨울 이적 시장 주요 선수들의 이적 현황에 대해 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 이적 시장에 대해서 늘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이고 계시고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데 백진삼 3기적과 함께 더욱더 힘내시면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트레린의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팀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원투펀치에서는 이제 이번 주가 또 설 연휴 명절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또 우리 원투펀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즐거운 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원투펀치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저희가 또 백진삼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원투펀치의 시청 인증 더불어서 이제 원투펀치에 바라는 점들을 저희가 이 주요 사이트에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잘 개선 수정해서 보완할 예정이니까요. 이 이벤트를 좀 재밌게 즐겨주시고 더불어서 이제 백진삼 구매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시면은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점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 명절 연휴 때 상품 받아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명절도 행복하고 선물까지 당첨되시면 더더욱 행복하고 또 원투펀치 평소에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네. 내가 좋아하는 영상도 보면서 이벤트도 하고 상품도 받고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좀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벤트 참여 링크를 확인하신 다음에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확실하게 개선사항을 담아주시면 2025년 을사년에 저희가 또 원투펀치를 재밌고 즐겁게 꾸며볼 테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삼벅스 커피도 꼭 받아가시고 저희를 위한 정말 따끔한 질책 그리고 애정어린 조언 많은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투펀치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그립습니다. 네, 애정이 고달픕니다, 여러분. 많이 이벤트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주요 선수들의 이적에 따라서 힘을 받는 팀도 있고 왜 우리는 영입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힘이 떨어지는 이 클럽의 팬분들도 계실 텐데 TMF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팀 같은데 맨체스터 시티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의 주인공이죠. 사실 네. 겨울의 주인이 될 줄 몰랐죠. 그렇죠. 네. 근데 맨시티가 팬들도 낯설어할 만큼 이렇게 영입을 많이 한다고? 그것도 겨울에. 네. 네, 상당한 보강을 했는데 타팀 팬들 입장에서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좀 부러울 만한 이유는 맨시티는 전반기 때 사실 한계를 좀 경험했잖아요. 네. 지금 스쿼드가 아무래도 많이 노쇠화가 좀 일어났고 동기부여도 좀 떨어져 있고 부상자도 발생을 했고 맨시티 치고는 전반기 때 승점을 너무 많이 못 쌓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팀의 문제점이 보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보강 작업에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요. 시즌 중 영입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굵직굵직한 선수를 무려 지금 3명이나 영입을 했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확실히 맨체스터 시티는 정말 그때그때 행동이 빠르고 보강 작업에 적극적이라는 것, 이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는 팀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대부분의 경쟁팀들은 맨시티의 이러한 보강 소식을 상당히 부러워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이 선수들은 데뷔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주말 경기에 데뷔를 했는데 네. 후사노프와 마르무시를 좀 얘기를 해볼 거고 후사노프는 아이고. 네, 그 힘들었던 데뷔전 이제 초반 표정이 결국 얘는 원래 이런 표정이었다라는 걸로 이제 밝혀지면서 뭐 처음에 이제 적응하는 데는 약간 힘들겠지만 그래도 팀이 승리를 하면서 기분 좋게 끝났던 후사노프였고요. 마르무시도 이제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일단 뭐 취소가 됐는데 기분 좋게 보셨던 이제 마르무시까지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후사노프의 경우는 사실 첼시전이 너무 좀 어이없는 실수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예, 본인이 가장 힘들었겠지만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영어를 아직 못한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의사소통이나 뭐 감독의 어떤 지시를 듣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사노프는 2004년생 20살 굉장히 어린 나이의 선수고 표정이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도 계속 같은 표정이긴 하겠지만 긴장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요. 첫 경기고 그것도 첫 경기가 하필 또 굉장한 인기팀이죠. 최근 또 기세도 좋던 첼시다 보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도 많은 또 부담이 따라왔을 텐데
초반에 실수를 이제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랑스에서부터 이 선수가 보여줬던 폼을 보면 가장 희소하다고 평가받는 발빠른 센터백. 사실 후산오프는 발빠른 센터백이거든요. 맞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러면서도 신체 능력 자체가 꽤 괜찮아서 경합도 잘하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좀 붙어주는 수비를 잘합니다. 조금 거친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은 경험이나 아무래도 동료들과의 뭔가 호흡이 좀 중요하긴 할 텐데 약간 거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장점은 유감없이 발휘가 되는 스타일이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기대가 되고요. 볼음반 능력이 특히 탁월하기 때문에 아마 후산오프는 이번에 거친 신고식을 치르긴 했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영입하자마자 바로 선발로 쓴 거 봐서는 그만큼 저게 센터백 뎁스에 있어서 후산오프 선수의 영입이 매우 필요했고 또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고도 여겨지거든요. 저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그래도 빠른 성장을 이룰 만한 선수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맨시티의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언어적인 문제이고 뭐 나이고 이런 걸 둘째치고 빨리 적응을 해야 그래도 지금 센터백에 대한 급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주목을 많이 받을 만한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쪽에서의 플러스 효과가 되는 후산호프를 데려왔고 이제 앞쪽에서는 확실한 플러스가 될 것 같은 이제 마르무시가 그래도 이제 홀란드와 더브라이너 등과 이 공격진들과 좀 연계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던 첼시전이었어요. 그렇죠.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전반기 폼을 보면 득점도 도움도 모두 능했는데 일단 이전 시즌보다 좋아진 부분이 제가 볼 때 드리블이에요. 원래 마르무시가 지난 시즌은 드리블 기복도 심했고 부상도 좀 달고 있었고 그게 이제 지난 시즌의 아쉬움이었는데 올 시즌은 컨디션도 많이 더 올라왔고 성장도 더 했고 원래도 빠른 발을 지니고 굉장히 이곳저곳 침투하는 상당한 활발함을 지닌 선수인 거는 맞는데 드리블 기복이 완전히 줄었거든요. 그냥 웬만큼은 자기 앞에 선수를 충분히 제칠 만큼의 이제 발기술을 보여준 선수로 거듭났고 킥이 좀 좋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이렇게 프리킥을 잘 차는 줄은 저도 이번에 리그 중계를 하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프리킥으로 한때 3경기 연속골까지 넣을 정도로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라는 타이틀이 너무나도 마르무시에게 좀 어울렸던 전반기 때 페이스였는데 뭐 맨체스터 시티에 와서 이번에 치렀던 첼시전을 보더라도 시즌 중에 넘어가서 일단 본인의 경기 감각이 확실히 올라있고 새로운 리그 자체에 적응해야 되는 변수는 있겠지만 일단 플레이 거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당돌한 면과 좀 저돌적인 면의 공격 자원이 사실 맨시티 입장에서 필요했는데 역시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도 또 마르무시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팀과 선수가 좀 만나게 됐다. 그런 느낌을 일단 이번에는 좀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영입이 확정된 브라질에서 데려온 또 수비수죠. 이제 헤이스까지 있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데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가진 재능은 진국이다 이런 평가를 많더라고요. 그렇죠. 페카르디올라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다라는 평가들이 일단 따라왔고 지금까지의 그 보고 선수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봤을 때 뭐 일각에서는 티아고 실바의 장점과 좀 비슷한 면이 많다. 그만큼 이제 이 헤이스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뻗어 있다는 걸 좀 뜻하기도 하거든요. 지금의 평가들을 봤을 때 헤이스는 2006년생 너무 어린 나이긴 하지만 충분히 앞으로의 장래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유형의 센터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이가 그래도 후산호프가 헤이스보다는 2살 더 위기 때문에 아마 후산호프를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우선시 기용을 할 것 같긴 해요. 유럽 리그에서의 경험도 더 있는 편이고 그래서 후산호프와 마르무시를 일단 직시 전력감으로 쓰되 상황에 따라서는 헤이스도 충분히 뎁스를 채워주고 여러 대회를 병행하면서 기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이번 시즌에는 좀 탑4와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1월에 좀 빠르게 워낙 이 재정 건정성이 괜찮았던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돈을 많이 아끼고 우리 주요 선수를 팔면서 자금이 좀 여유로웠기 때문에 1월에 맨시티답지 않게 주요 선수를 영입하면서 다시 안정화를 좀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겨울에 좀 돈을 많이 쓰는 팀은 아무래도 이 강등이 걱정되는 팀 아니면 확실한 목표가 있는 팀들이 좀 돈을 많이 쓰곤 하는데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승격팀 입스위치도 조금 선수를 데려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브라이튼의 엔시소를 임대해 왔습니다. 엔시소는 한때 정말 프리미어리그의 대단한 유망주로 평가받아도 될 만큼 원더골도 많이 넣었고 기술도 상당했는데 장기 부상이 너무 뼈아팠어요. 장기 부상 이후에는 확실히 그 전보다 조금 더 실수가 좀 많이 늘었고 이 브라이튼에서 경기를 뛸 때 보면 약간 본인도 부상 이후에 뭔가 더 보여줘야 된다는 걸 의식해서인지 욕심도 좀 내고 볼을 주는 템포도 놓치고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실수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좀 보였거든요. 아직은 그래도 저는 엔시소가 기대를 받을 만한 유망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입스위치에서 그래도 경기를 거듭하면서 또 입스위치가 이 맥케나 감독 아래에서의 세부 전술이 괜찮은 팀이거든요.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좀 찾는 게 1차적으로 일단 엔시소 선수에게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임대가 본인이 좀 다듬어질 기회가 될지를 주목해볼 만한 선수라고 일단 보이고요. 필로진 비데이스는 챔피언십에서 상시에 굉장한 활약을 했는데
전반기 때 아스톤 빌라에서 거의 실패였어요. 그래서 지금 필로진 비데이스는 여러 대회를 병행했던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도 사실 뎁스를 치워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냉정히 이제 전반기 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입스위치가 과감하게 이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뭐 니암 델랍도 그렇고 지금 필로진 비데이스도 그렇고 입스위치 타운에는 지금 챔피언십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네네. 선수들이 일단 대거 좀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어쨌든 잔류를 위해서 상당한 의지를 좀 보여준 이번 겨우 영입이 좀 아닐까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필로진 비데이스야 이제 다시금 성공을 노려봐야 될 선수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NC소죠. 장기 부상의 여파를 빨리 좀 떨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제 남미 재능이라 손꼽혔던 NC소였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부상 등 뭐 여러 가지 적응 문제 이슈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입스위치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입스위치라는 팀 역시도 이제 승격을 했고 그리고 잔류를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이 공격진들의 어린 재능들이 네. 얼마나 좀 빛을 발휘할지가 이제 또 관건인 1월 이적 시장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 경기력이 되겠고요. 필로진 비데이스 물론 이제 자리는 거의 없었지만 이 선수가 떠나면서 빌라는 또 다른 공격수를 데려왔습니다. 물론 자리는 거의 같지 않습니다만 네. 그와 별개로 이제 말런이 도르트문트에서 빌라로 왔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 때도 도르트문트를 나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결국 협상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번 겨울에는 이적을 확정했습니다. 네. 이 도니 말런은 사실 진짜 민첩하긴 해요. 빠르고 턴 동작이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터치하면서 순간 자기가 몸을 전방 쪽으로 돌려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골문 쪽을 딱 위치를 잡는 그런 감각은 진짜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순간적인 센스가 있어서 마무리 지역에서 보여주는 드리블 판단이나 연계, 슈팅까지 은근히 원더골도 많이 넣고 중요할 때 또 한 방을 자주 터뜨려주는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도르트문트가 이제 준우승을 하기까지 말런도 꽤 괜찮은 활약들을 조별리그나 토너먼트 경기 때 보여줬었어요. 저는 그래서 말런은 충분히 팀을 옮겨서 본인이 더 동기부여가 돼 있는 무대로 가면 좋은 활약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때마침 또 이 측면 자원들을 또 발빠른 자원들을 잘 쓰는 에메리 감독이라 그러니까요. 저는 말런이 그래도 괜찮은 팀에 참 잘 갔다는 생각이 일단 들긴 했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말런도 결국 이런 좋은 능력을 지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 좁은 시야 때문이거든요. 딱 그 감각적인 플레이가 통하는 날은 대박이지만 네. 자기 감이 좀 이렇게 안 긁히는 날,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날 그럴 때는 템포를 그냥 잡아먹는 템포 귀신이 되어버려요. 그게 이제 문제인 도니 말런인데 그래도 저는 빠른 자원을 잘 활용하는 에메리 감독의 특성상 조금 더 아스톤 빌라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이번엔 영입을 했고 말런이 왠지 빌라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일단은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선수의 역할에 따라 이제 에메리 감독의 빌라가 뭐 다가올 FA컵이나 네. 그리고 이제 리그의 순위를 좀 반등시킬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선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이명철 위원과 제가 중계할 때 깜짝 선발 데뷔전에서 당시 MOM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넘버원 골키퍼 이제 킨스키입니다.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이었죠. 네. 리버풀전에 깜짝 선발로 나와서 이전에 토트넘 골키퍼에게는 없었던 좋은 킥 기술, 바이밋, 대담성도 보여줬고 첫 경기를 어쨌든 무실점으로 마치면서 킨스키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가능성을 남겨줬습니다. 다만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이 지금 팀 컨디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떨어져서 안 좋죠. 뭐 킨스키의 어떤 실점 지표나 어떤 선방이나 이런 거를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팀 자체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도 이 선수가 다른 건 몰라도 빌드업이나 킥에 있어서는 그래도 인상을 남겨준 포인트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킨스키라는 선수가 그래도 이제 비카리오나 다른 선수들과 더불어서 이 선방도 그렇고 이제 발밑에서 일단 빌드업을 잘 보여주면서 뒤쪽에서부터 이제 풀어나오기 시작한 토트넘의 공격이고 뭐 롱킥도 워낙 좋기 때문에 괜찮아지고 있는데 킨스키를 데려왔고 더 필요한 자원들이 많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의 소식은 좀 들리지 않고 있는 이스퍼스거든요. 사실 안타까운 게 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추가 선수 보강이 없어서 팬들도 답답하고 감독에 대한 별다른 선택도 아직은 없거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레스터전에 패배한 다음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상대 팬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감독은 계속 인터뷰에서 우리는 부상자가 돌아오면 다를 것이다. 너무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그럼요. 좀 하고 있고 네. 근데 그 부상자가 돌아온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하염없이 복귀만 기다릴 수 없잖아요. 뭐 그러면 오케이 조금 뛸 수 있는 선수를 그럼 좀 늘려주는 선택이라도 구단이 해야 되는데 킨스키가 이제 겨울에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초반에 영입된 거 제외하면은 별다른 선수 보강 소식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팬들로서는 상당히 이도 저도 아닌 토트넘의 모습에 너무나도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지금 시기인 거죠. 그래도 뭐 현재까지 뭐 1월의 경기들을 봤을 때는 킨스키 자체는 좀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빌라의 공격진들을 좀 얘기해봤는데 이렇게 되면 또 빌라의 떠나간 선수를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십자인대 부상이 이 선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디에고 카를로스가 이제는 다시 이 빅리그에서 떠나서 이 터키 페네르바체로 가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빌라 입장에서는 제안이 왔을 때 빨리 넘겨야 될 선수였어요. 네네. 왜냐면 이 선수도 어쨌든 꽤 큰 돈을 주고 데려왔고 팀에 오래 머물러야 봐야 계속 빌라에서는 안 좋은 시간만 반복이 됐기 때문에 굳이 남아도 반등의 여지가 좀 없었거든요. 예. 제안이 왔을 때 빨리 팔아야 되는데 빌라 입장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페네르바체가 제안을 한 거고, 사실 카를로스는 그래서 이제 빌라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처리했다는 점에서는 만족감이 들 겁니다. 이후에 이제 수비 뎁스를 어떻게 채울지는 이제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맨시티는 이제 레전드와 작별을 했죠. 카이 워커가 이제 밀란으로 떠났는데, 물론 이제 이후에는 좀 어떻게 거치가 결정될지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즌 중에 이 워커 선수가 팀을 떠날 것을 결정한 것만 봐도 동기부여에 있어서 이제 본인에게는 새로운 무대가 필요하다라는 걸 분명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카일 워커는 정말 뭐 여기저기서도 뭐 서로의 주장이 좀 다르고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 잉글랜드 최고의 오른쪽 수비수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진짜 올스타급 풀백이었다고 저도 네. 좀 느끼고, 다만 이제 전반기 때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많이 떨어졌죠.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기억을 많이 안겨줬던 맨시티의 워커였고요. 마지막 하나의 이제 희대의 소식은 네. 안토니가 이제 맨유를 떠났습니다. 네, 베티스 임대거든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네. 베티스 스쿼드 상황을 보니까 일단 지금 안토니 선수가 뛸 필요하긴 위치에 해요. 있는 선수가 부상으로 막 빠져있고 네. 아예 스쿼드 자체가 좀 비어있긴 하더라고요. 혹시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안토니가 조금 더 신체 경합이 많이 요구되는 프리미어리그보다는 그래도 라리가가 좀 더 자기한테는 상대적으로 어울리는 리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거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는 안토니의 폼이 일단 올라와야 되는 게 급선무긴 한데, 일단 달라진 환경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너무 궁금한데, 베티스의 지금 상황상 안토니에게 기회는 줄 것이다. 맨유 팬분들이 가장 즐거워할 소식이겠죠. 기회를 받고 조금이라도 눈도장을 새로 찍으면 이적. 뭐 네. 이런 게 사실 맨유 입장에서 가장 그쵸, 바라는 그쵸. 그림일 거니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뭐 후사노프부터 그리고 뭐 디에고 카를로스, 안토니, 킨스키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좀 겨울에는 웬만한 팀들이 돈을 많이 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깜짝 놀랐을 토레스의 이적이라든지 뭐 이제 판다이크의 이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뭐 빅 이슈들 정말 31일 날 새벽 급하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겨울에는 사실 많은 팀들이 돈을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형 소식이 많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그래서 놀랐죠. 그러니까요. 이번 이적 시장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소식이 더 추가가 됐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맨시티의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이번 이적 시장은 들여다볼 만한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시티의 이런 후사노프 마르몬 씨가 빠르게 적응을 하고 나서 후반기 성적이 아직까지 뭐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토너먼트 16강이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살아남게 된다면은 이 팀이 얼마나 무서워질지, 그리고 또 후반기에 탑4로 이제 진입한 이후부터는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궁금한 맨시티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입스위치라든지 뭐 말런이라든지 이렇게 좀 팀의 스쿼드를 정리하고 있는 팀들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아.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요 팀들의 이적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양하고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이슈가 있으면 저희 TMF에서 또 이제 최대한 빠르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재밌게 워터펀치 TMF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2부는 프리미어리그 겨울 이적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짧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명절 재밌게 보내세요.